붉게 빛나는 먼지들이 공기 중에 천천히 흩날렸다. 나는 숲을 푸른빛으로 물들이는 그 식물들을 보며 고통은 늘 아름다움과 같이 온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아니면 아름다움이 고통과 늘 함께 오는 것이거나 이 마을의 삶과 죽음을 동시에 가져다준 이 식물이 나에게 알려준 진실은 그랬다. 어느 쪽이든 나는 더 이상 눈앞의 아름다운 풍경에 마냥 감탄할 순 없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책도 읽고 넷플릭스도 보는 일석이조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오늘은 김초엽 작가의 소설 지구 끝의 온실 속 한 구절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책디입니다. 오늘도 오지와 덕PD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오지랖 넓은 오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떡질한 덕PD입니다. 네, 오늘 오프닝이 되게 따뜻했어요, 뭔가. 정확하게 무슨 장면인지 모르겠는데 모르겠지만. 뭔가 아름다워요. 네네. 푸른빛? 저는 제목부터가 뭔가 어딘가에 있는 카페 이름? 마사지 지구 샵? 끝에 온실. 카페 온실. 카페 마사지 지구 샵 끝에 나왔어요. 온실. 뭔가 이 온실 속에 가고 싶다. 뭐 이런 아. 느낌이 많이 들었고, 아름다운 것에 대한 이면을 우리가 좀 많이 이미 알고 있잖아요. 저희 동네에 되게 유명한 식물 카페가 있거든요. 오. 되게 그 인스타 사진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식물이 실제 조화가 아니라 실제 식물이 막 둘러싸여져 있는 그런 카페인데 저도 가보고 싶어서 갔는데 아름다움에 고통이 함께 온다는 게 벌레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막 물을 줘야 되잖아요. 고통이다. 그 사람들 관리하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죠, 힘들겠어요? 힘들죠. 그리고 막 흙이 계속 날리니까 뭐 흙을 그때마다 막 쓸고 하는 것도 너무 힘들 것 같고 쉬운 일이 그냥 아니죠. 보기엔 아름다운데 쉽지는 않겠다라는 음. 생각이 들어서 이 글 보면서 딱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식물 카페. 저희가 꼬리꼬리를 무는 작품 추천이라는 컨셉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지난주에 무려 트렌드 코리아 2022라는 어마무시한 이 온도차 어떡할 거야? 리포트를 해놓고 갑자기 따뜻하네요. 따뜻한 온실. 온실. 지구 끝에 온실. 자, 이 작품이 생각난 이유는 러스팅 라이프라는 키워드가 있었죠, 지난주에. 아. 다시 네. 한번 들어보셔도 되지만. 시골스러운 삶. 그쵸. 음. 뭐 불멍, 물멍, 음. 풀멍 이런 거 찾아들어가는 자연. 논뷰 음. 찾고. 자, 이게 회색빛 도시 라이프에 지친 사람들이 자연을 찾아간다. 혹은 도시에서도 뭔가 그런 걸 키우려고 한다. 식물 같은 것들을. 식물 카페 가도 되고. 그렇죠. 그게 다 팍팍해서 그런가? 회색빛이? 회색빛이라. 그래서 제가 식물스러운 작품을 하나 준비한 겁니다. 아, 네. 이거는 주인공이 식물이에요. 제가 볼 때 사실상. 이 소설의 주인공은 식물이다. 아, 오. 주인공이 네. 발화자가? 아니요. 그런 그냥 거예요. 사실상 주역이 사실상, 식물인 거죠. 사실상.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져왔는데 음. 우리가 사실 인간이고 동물이잖아요. 네. 근데 생물의 원형에 가까운 건 식물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뭐 박테리아, 바이러스 뭐 이런 것까지 내려가지 않는다면 식물인 거잖아요. 작가의 말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디로든 갈 수 있는 지구를 뒤덮어버릴 생물체가 이런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곰팡이가 아니라 바로 식물이었다. 그러니까 지구를 식물로 뒤덮어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김초엽 작가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 도시의 삶이 얼마나 지치면 지구를 식물로 그냥 뒤덮어버리냐. 옥상 빌딩 다 뒤덮어버려. 지겨운 콘크리트 이러면서. 어떤 아. 그런 식물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 같은 게 이 소설의 핵심 중 하나라서 또 믿고 보는 김초엽 작가 작품이라 네.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 두 분은 혹시 어떤 이런 식물에 대한 기억이 있나요? 저희 가족들은 다 식물을 되게 못 기르고 잘 아. 별로 이렇게 그렇죠. 재미를 못 보는 사람들이에요. 죽인다고 하죠. 네. 보통 선인장도 죽이는 집이었어요, 저희는. 근데 저희 가까이 살았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약간 초록엄지라 그러죠? 엄청 식물 잘 기르는, 이상하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다 식물을 잘 잘 기르죠. 기르셔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엄마 아빠 일하러 가면 그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집에서 이제 돌봐주셨는데 그 아파트시긴 하셨는데 경비 아저씨한테 허락 받고 그 아파트 한쪽 화단을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꾸셨어요. 오. 워낙 그 가꾸면 좋으니까 이쁘니까 그 아파트에서도 뭐라고 안 했는데 제가 어느 날 학교에서 북한말을 배웠어요. 통일교육의 일환으로 이렇게 북한 단어랑 남한 단어 비교하는 무슨 그런 걸 배웠는데 그때 강낭콩을 북한에서 당콩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별로 기억이 안 남았죠. 그냥 거기서 그러고 있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놀아주신다고 강낭콩 2개를 가지고 가가지고 저랑 동생 하나씩 땅에 이렇게 직접 이렇게 모종삽으로 파고 묻어볼 수 그 있게. 강낭콩 심고 그 깊이 같은 것도 알려주는 거예요. 손가락 한 마디 뭐만큼 뭐 넣고 흙을 덮고 물을 주고 하나씩 이제 위치를 기억해 놓고 계속 싹나는 걸 보라고 나름 이제 교육을 하신 거죠, 할아버지가. 그래서 이게 다 하고 들어오는데 할머니가 이제 할아버지한테
뭐 심었냐고 이제 물어보시니까 당콩 심었다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는 피난민 출신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콩이라는 단어가 교과서에서 글자로 있던 게 확 그냥 뭔가 마음에 꽂혀서 강낭콩을 보면 자꾸 당콩이 생각이 나요. 지금 이제 그렇네. 할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그때 그 화단의 그 그림이 딱 생각이 나요. 저는 그때. 식물이라고 하면 그때 막 봉숭아도 직접 심어서 그 이파리 따가지고 봉숭아 맨날 들여주셨고 거기에 무슨 하여튼 엄청 종류 저 이름도 다 모르는 온갖 게 다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상하게 계속 그 장면이 딱 사진처럼 당콩이 강낭콩을 보면 자꾸 당콩, 생각이 당콩. 나요. 연상작용으로 당콩, 그다음 화단 이게 딱 생각이 나고 봉숭아까지 딱 생각이 나요. 당콩 기억해 주세요. 그때 이후로 잘 기를 수 있는 식물이 없었나 봐요. 저는 지금 그래서 지금 신혼집에도 그 식물이 없는데 최근에 하나 드렸어요. 반려식물. 드렸어요. 그 너무 파리지옥을 신경 드렸어요. 파리지옥? 네. 조금 제가 다르다 스타일이. 갑자기 꽂혀가지고 파리지옥을 하나 이제 심지어 인터넷으로 샀어요. 요새는 화분이 인터넷 맞아요, 배송이 맞아요. 되더라고요. 이게 4중 포장돼서 저는 이제 집에 날벌레가 많고 또 좀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어린이도 쉽게 기를 수 있단 말에 샀는데 난이도 과연? 상이더라고요. 되게 아, 물 상이에요? 주는 그래? 것도 이게 직수로 주면 안 되고 밑에 담궈 놓는 방식으로 줘야 되고 아. 햇빛도 많이 줘야 되는데 되게 귀여워요. 동물 같은 식물이에요. 진짜 터치하면 이렇게 다쳐요. 이파리가. 되게 신기해요. 자, 과연 저 얼마나 갈지 네, 얼마나-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이름도 있어요. 오기. 오기. 파리지옥이. 지옥의 오기구나. 오기 안부 저희가 주기적으로 오지 네, 동생 오기.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 식물이라는 걸 딱 떠올리면 우선 엄마의 화단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 엄마 손에는 항상 잘 크는데 뭔가 화분 잘 우리 기르셨군요. 집에 오면은 잘 안 크고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 있는 식물을 잘 키우기 위해서 꽃집에 갈 때마다 어떻게 하면 이거 잘 키우냐. 산세베리아를 죽였다 내가. 사자비를 안 죽는 거 아니에요? 스투키를 죽였다. 스투키 이러면은 안 죽는 식물 아니에요? 다들 엄청 그렇죠. 놀라세요. 그게 어떻게 죽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공기 정화로 이렇게 사무실 거의 가구처럼 놓는 식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랬더니 결국에 물을 막 너무 많이 준 게 잘못이었다라고 하면서 방법들을 많이 알려주세요. 근데 그래봤자 그 방법을 아무리 조언을 듣고 와봤자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 맘처럼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식물이라는 게 약간 자식 같은 거다. 내 아무리- 맘대로 안 돼. 여기저기 조언을 구해봤자 이거를 만약에 내 자식한테 막 해봤자 안 된다. 되게 뭐랄까 씁쓸하네요. 자식 같은 거다. 식물은 그냥 자기 나름의 방법대로 커가는 알아서 거기 잘. 때문에 뭔가 말라 보이면 물 좀 줘보고 뭔가 필요할 때 도움만 줄 뿐이지 그게 이제 식물을 기르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결론을 내리긴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맘대로 네. 식물을 컨트롤할 수 없다. 네. 뭐 분재하고 이런 것도 음. 아니고. 아니 그죠? 동물처럼 바로바로 이렇게 대답이 이렇게 좋고 싫다 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네요. 그럼 참여 안내를 먼저 드리고요. 덕 PD가 준비한 이 따뜻한 책 같은 느낌의 저희는 아직 몰라요. 지구 끝의 온실이라는 책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플릭스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시태그 책플릭스 달아서 트위터, 인스타그램 이런 곳에다가 방송 듣고 난 감상을 남겨주시고요. 듣고 계신 채널 통해서 댓글, 좋아요 또 많이 부탁드리고요. 댓글이나 감상 남겨주신 분들께는 저희가 선정을 통해서 커피 쿠폰 진짜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진짜로. 찐입니다. 가짜 말고. 뻥 아닙니다. 그리고 혹시 요즘 이런 게 고민이다. 책이나 영화, 드라마로 처방받고 싶다는 사연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댓글이나 이메일, 트위터,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열심히 읽고 고민해서 처방도 해드리고 책 선물도 찐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견 부탁드려요. 자, 제가 지구 끝의 온실을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얼마 전에 나온 따뜻한 책이에요. 따끈따끈. 따끈따끈. 제목도 따끈따끈. 따끈따끈. 따끈따끈? 제목은 따뜻? 따뜻.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자, 김철 작가는 SF를 주로 쓰는 작가 아니겠습니까? 네, 공대생 작가로 유명한. 그렇죠. 이 소설도 배경이 2129년. 129년? 2129년. 2120.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이제 100년이 조금 넘게 지난 네. 지난주에 비해 100년을 더 뛰어. 2022에서 2129로. 자, 근데 이 세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2050년대 후반에 더스트, 이거는 알고 계시면 좋아요. 먼지. 먼지라는 이름이죠. 근데 이게 호흡기로 들이마시면 사람들이 죽어나가. 코로나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근데 독성 물질인데 바로 죽는 거구나. 바로 죽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외개체가 아니라 네. 공기 중에 떠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쵸. 어떡해? 자, 인류가 어떻게 했을까? 2070년대에 이르러서, 그러니까 십수년이 흐른 뒤에 종식을 시켰어요. 네. 근데 그 십수년 동안 얼마나 끔찍했을까? 상상이 되죠?
이 소설은 이게 말하자면 좀 액자식 구성인데 이 2129년 그러니까 그 소설의 현 시점에서 벌어진 일과 2050년대 후반에 더스트 사태가 벌어졌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오가면서 이제 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오늘은 이제 소설을 직접 보실 분들을 위해 스포를 피하고 최대한 미래 시점을 생략을 하고 그 더스트 사태 한복판의 이야기 2050년에 있었던 일 그걸 중심으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얼마 아니에요. 2050년 우리가 30년 30년 후잖아. 네. 오. 자, 이 2050년 후반에는 나오미와 아마라 이 자매가 주인공이에요. 이 두 명 이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라는 10대 후반이고 나오미는 10대 중반입니다. 그러니까 10대예요. 아, 어린 애들이네. 어린 애들이죠. 자,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해봤죠. 근데 이 코로나는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전파되는데 더스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기 중에 떠다녀요. 이 더스트를 들이마시면 요즘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는 항체가 없는 사람들은 바로 죽습니다. 거의 바로. 근데 항체가 있는 사람들이 있죠. 내성인이라고 불러요. 내성이 있다는 뜻에서. 내성인들은 노출이 돼도 살아남고 내성이 없는 사람들은 바로 죽는 그런 상황인 거고 자 가정을 해볼게요. 이런 상황이 펼쳐졌어요. 공기 중에 어떤 물질이 떠다니는데 누구는 내성 있고 누구는 없어. 근데 막 죽어. 검사를 받아보니 나한테 내성이 있어.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좋을 것 좋겠지. 같은데요? 좋겠지. 안심이 되겠지. 코로나 항체 있는 사람이야. 그냥 막 마스크 벗고 돌아다녀도 돼. 근데 현실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냐. 나오미와 아마란 내성인인데 더스트 사태가 터지고 나서 실험실로 잡혀갑니다. 아,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상상을 해보는 거죠. 아, 권력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내성이 없어. 그쵸? 그럴 수 있죠.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그쵸. 치료제가 필요한 거죠. 이게 막 잡혀가지고 온갖 실험을 당해요. 다수 인류를 위한 희생일 수도 있죠. 근데 온갖 끔찍한 경험들을 하는 거예요. 우여곡절 끝에 탈출을 하는데 자 바깥에서 계속 그냥 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큰 도시나 마을에 돔이 설치가 돼요. 더스트를 막게 돔, 아. 건축. 그러니까 둘러싸버리는 거야. 이글루 그- 같은. 그치. 공기가 도시나 들어오지 마을을. 못하게. 그래서 근데 그 돔이라는 게 말이 쉽지 100% 유지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 더스트라는 것도 농도에 문제가 있을 테니까 100% 유지되지 않고 막 침투하고 뭐 농도가 높아지고 하다 보니 돔이 무너질 수도 있고 도시 사람들은 그냥 그 침투한 더스트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곳곳에는 이렇게 돔이 설치되어 있는 도시들인데 폐허가 된 도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나오미와 아마라가 이제 탈출해보니 그런 상황인 거죠. 긴 돔에 가서 살아야겠네요. 그 도망 다녀야 되는 거죠. 근데 어디로부터 도망 다니냐? 이 내성인을 쫓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경제가 멀쩡하게 돌아갈 리가 없잖아요. 멸망한 도시들의 잔재를 약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폭력을 사용하는 사냥꾼이라는 존재들이 있어요. 또 새로운 직업이. 승리호 같네요. 승리호. 뭐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나오미나 아마라 같은 내성인들이 계속 이렇게 도망 다니는 거예요. 사냥꾼을 피하기도 하고 폐허가 된 도시를 떠돌면서 겨우겨우 사는데 사실 도시도 죽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죽은 사람들이 남겨둔 잔재에 기대서 사는 거죠. 뭐 통조림일 수도 있고 영양 캡슐이 개발된 시대라서 이제 그거를 먹기도 하고. 부럽다. 그렇죠? 근데 생필품 구하기도 쉽지 않고 어렵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매일 불안에 떨면서 잠들어야 하고 도망 다니는 게. 그 떠돌이로 이렇게 지내는 와중에 근데 한 줄기 빛이 나타납니다. 어딘가에 자급자족이 가능한 내성인들만의 공동체가 있다. 어딘가에. 근데 자급자족이라는 건 사실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럼 뭔가 식물이나 동물이 있어야 되는 건데, 동물들은 거의 다 죽었고, 식물도 사실 더스트에 내성 있는 애들도 있지만 없는 애들도 많기 때문에 작물 같은 게 다 말라버리는 그런 설정이에요. 사람만 죽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급자족 공동체가 있다고 하면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로 가야지. 그리고 뭐 당장 오늘 내일 죽을 나이들도 아니고 10대면 사실 살 날이 많이 남았는데 찾아가야죠. 근데 그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으면 그치, 비밀스러운 가물었지 장소겠냐고. 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가는 동안은 정말 스펙타클한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윤슬 작가님의 표현을 빌리면 어찌저찌 해가지고 이 부분은 보세요. 재밌어요. 아. 네. 어찌저찌 해서 공동체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더스트라는 게 작물들도 다 죽였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작물이 있는 거야. 어떻게 살아있지? 그러니까 수확을 해서 먹고 살고 있는 거야. 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그 비밀이 제목과 연관이 있습니다. 온실? 지구 끝에 온실. 이 제목이 온실이 있는 거예요. 그 음. 마을에. 마을 한복판에 온실이 있어요. 한복판은 아니고 마을보다 조금 높은 위치에 있고 이제 산 밑에 마을이 있는 건데 그 온실을 관리하는 식물학자가 있습니다. 자, 세상이 멸망했는데 온실이 있어요. 굉장히 뜬금없죠? 아무튼 이 식물학자는 재밌는 존재예요. 온실 안에서 연구하고 실험하면서 더스트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식물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멋지다. 그러니까 온실 속은 거꾸로 말하면 더스트가 굉장히 농도가 높겠죠. 오히려. 그래서 내성인들이긴 하지만 못 들어가. 안 들어가고 그 식물학자는 마을 사람과 직접 대면하지 않습니다. 대신 소통하는 마을의 리더가 한 사람이 있고요. 이 마을의 리더와 이 식물학자의 관계가 엄청나게 재밌고 소설의 감정선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은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아, 꼭 보세요. 궁금하네요. 영화 네. 지금 티저 약간 출발 그쵸. 비디오 여행 본 느낌? 스포만 안 아. 하고 재밌는 부분만 음. 이런 게 재밌다는 얘기만 드리면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더스트라는 게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가 아니라 대기 중에 존재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가끔 더스트 폭풍이라는 게 생겨요. 이러면은 일반적인 어떤 도움도 사실 그게 지나가면은 무너질 수 있는 거고 뭐 농도가 높아서 침투할 수 있는 거고 엄청난 농도의 더스트가 몰아치는 건데 그러면은 그 데뷔한 장면이 나오는데 허리케인 데뷔하는 거랑 되게 비슷해요. 사람들이 막 꼼꼼하게 닫고 창문 같은 거 창문 X자로 테이프 뭐 붙이고. 하고 그쵸 지하 대피소로 대피하고 이래야 되는데 근데 이 더스트 폭풍의 농도를 보아하니 이번에 오는 막 예보를 듣고 해보니 보통 놈이 아니야. 그치, 큰 거 같은 거야. 아, 그래서 이 식물학자가 덩굴 식물 하나를 마을에 전해줍니다. 새로 신제품이야. 아, 샘플. 요거 한번 써보셔. 근데 더스트 폭풍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네. 오. 단순히 더스트를 안에서 살아가는 작물만 한 게 아니라 더스트를 막을 수 있는 식물을 준 거죠. 사람들이 반신반의했겠지만 일단 심어요. 심자마자 엄청나게 자라버립니다. 다른 식물들 막 덮어버리고 집도 모두 휘감아 버려요. 그러니까 파리지옥 느낌. 뭐. 근데 파리지옥은 막 커지진 않잖아. 근데 얘는 막 그래요. 커지면서 막 덮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문제의 더스트 폭풍이 휘몰아치는 날 어떻게 됐을까? 이 식물이 지탱해줬나요? 더스트를 중화시키면서 피해를 최소화한 거예요. 오, 오. 진짜 이상한 엄청나게 탄소.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실상. 코로나로 치면은 지금 백신 1년 만에 나온 게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백신을 넘어서 놔두면 코로나를 없애는 식물이 나온 거예요, 사실상. 오프닝에서 저희가 읽어드린 그 식물이 이 식물입니다. 아. 그래서 푸르게 빛나는 먼지들이 공기 중에 천천히 흩날렸다. 왜 삶과 죽음을 동시에 가져다 줬지? 왜 죽음을 동시에 가져다 줬느냐? 다른 식물들을 다 덮어버렸기 때문에. 음. 자, 그러니까 이게 양가적인 거죠. 좀 양가족이 됐어요. 더스트라는 재앙은 막아주지만 다른 생물의 생장도 막아버리는 그런 양가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자, 어쨌든 근데 당장 사람들 목숨을 살린 거잖아. 그렇죠. 그치. 그리고 그 이후를 도모할 수 있는 거죠. 음. 마을은 근데 과연 해피해졌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 진짜 SF, 찐 현실 반영 SF 소설이라고 보는 게 이 기술이 있으면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 이 종자. 음. 근데 어떤 갈등이 생기냐? 자, 이 기술을 가지고 돔시티로 가서 내성이 없는 사람들과 협상을 해야 된다. 그렇죠. 협상을 해서 우리 이렇게 자연에서 떠들지 말고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이 협상을 해가지고 우리도 이제 소위 옛날 방식대로 살 수 같이 있다. 어울려 살게. 우리가 이 기술 너네한테 줄게. 그런 협상을 해야 한다는 사람과 그렇게 했다가는 우리만 이용당하고 지금의 생활마저 위협받는다. 이런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아이고. 예, 이 갈등이 정말 생생하게 묘사가 돼 있어요. 왜냐면 기뻐해야 되는 일인 건데 그게 그렇죠. 오히려 거꾸로 이제 갈등으로 이어진 거죠. 그 와중에 또 막 외침이 벌어지고 다른 문제가 겹쳐지면서 공동체 유지가 되게 어려워지는 파국적인 상황이 벌어져요. 와장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을이 파괴되어 버리면 이 더스트를 중화시킬 수 있는 이 식물은 어떡하냐? 온실은 어떡하냐? 인류를 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뭐 핵심적인 어떤 소재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막 논의들이 막 벌어지고 막 난리통인 와중에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는 스포기 때문에 그런가? 출발 비디오 여행. 네, 네. 말씀드리지 않고 대신 잘 이제 됐네. 조금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이런 상황들이 있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앞서 설명했듯이 이 일이 벌어진 건 2050년대 후반이에요. 더스트가 근데 인류가 그걸 분해할 수 있는 기술을 나중에 개발하게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2070년에 종식이 된 거예요. 나오미와 아마라가 어떻게 됐는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음. 이 두 살아있지 사람은 않을까? 살아 있습니다. 다행히도 마을을 탈출했어요. 그때 막 2100 불나고 몇 난리인데. 년까지 살아남았으니까 소설이 됐겠죠. 2129년까지 살아 있습니다. 와, 그래서 그럼 몇 살이야? 80대 노인이 된 거죠. 2129년 시점은 뭐냐? 한국인 주인공이 있어요. 이 주인공이 더스트를 연구한 식물학자입니다. 오. 그때까지 왜냐면 인류가 거의 절멸위기에 갔던 그 현상이기 때문에 그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쵸. 그 식물학자가 나오미와 아마를 찾아가는 이야기가 2129년의 이야기입니다. 얘가 이제 더스트는 왜 발생했고 어떻게 끝나게 됐는가 그 원인도 그때 가서 밝혀지는 거야. 모르다가 그 진실을 파헤치면서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찾아가는 건데 그 과정에서 아까 말했던 온실 속의 식물학자는 누구며 그 리더와 무슨 관계였으며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베르나르 베르베르 소설이랑 되게 묘하게 닮은 구석이 있어요. 어떤 역사적인 과학적 사실에 숨겨진 미스터리가 있다. 그걸 찾아가는 구성이거든요. 되게 흥미진진해요. 그리고 또 김초엽이잖아. 듣기만 해도 그치, 재밌어, 흥미롭네요. 흥미로워. 그래서 감정을 다루는데도 엄청 능숙해요. 네, 나 이거 영화 될 수 있다고 봐. 드라마 하나. 그러니까 오늘 일부러 얘기 안 했는데 되게 차곡차곡 쌓이다가 빵 터져버리는 그런 어떤 사랑의 감정선도 있습니다. 이야. 더 자, 좋아. 넷플릭스 느낌인데요? 그죠? 음. 그러니까 식물이라는 소재로 포스트 아포칼립스, 멸망 이후의 그 세계를 그려내는 되게 신선하고 막 좀비 나오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식물을 가지고 이걸 그려낸 것도 신선하고 되게 제가 잠깐만 읽어야지 하고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시작을 했는데 12시 넘어서까지 다 읽어버렸어. 너무 재밌어가지고. 오. 제가 강추합니다. 여러모로 충만해지는 경험이었다는 거. 오호. 저 이제 SF 잘 읽기 때문에 시도해볼 수 있다. 읽을 수 있어요. 네, 여기까지 일단 소개를 해드렸고 네. 작가의 말로 오늘 소개를 마무리를 해볼게요. 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소설을 쓰며 우리가 이미 깊이 개입해버린 되돌릴 수 없는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아가야 하는 이곳 지구를 생각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세계를 마주하면서도 마침내 그것을 재건하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아마도 나는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싶었던 것 같다. 라는 작가의 말로 마무리가 됩니다. 아, 근데 여기서 이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세계라는 표현이 엄청 공감되는 게 저는 이제 환경 문제 생각하면 가끔 되게 무력함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제가 열심히 뭔가를 노력하고 막 한다고 해서 정말 바뀔까 이 흐름이? 이게 되겠어. 내가 텀블러 쓴다고 그렇게 하면 맞아요. 도움이 그런 거 될까? 다 막 느끼실 이런 거예요. 생각. 그런 짤도 있어요. 내가 분리수거 열심히 해봤자 지구는 미국 때문에 망한다고. 실제로 근데 외국 나가보면 서양 사람들은 음식물 쓰레기 다 쓰레기통에 넣고 거의 분리수거라는 개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땐 되게 무기력하고 좀 약간 포기하고 싶기도 할 때도 있어요. 내가 뭐 비닐봉지 하나 안 쓰고 나는 되게 불편하게 사는데 이게 뭘 효과가 없다고 하면 얼마나 짜증나요. 그쵸. 근데도 이제 마침내는 누군가는 어디선가 그거를 어떻게든 돌려보려고 이 흐름을 바꿔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저도 공감되는 게 약간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무슨 사회적 기업 중에 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되게 시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처음에는 보통 서투르죠. 예를 들면 일회용품 배달 용기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배달 용기 재사용을 뭔가 해가지고 해보자. 뭐 이렇게 세척부터 뭐 배달까지 하겠다 이런 기사를 봤어요. 그럼 사람들 댓글이 나 찝찝해서 안 먹어. 저게 되겠어? 돈이 되겠어?부터 해가지고 다 부정적인 이제 자기가 쓰기 싫은 그 표현에 대한 걸로 가득한데 이게 완결체가 아니고 이걸 시작으로 이제 더 개발이 될 거니까 저는 응원 댓글 좋아요 그다음에 후원까지도 가끔씩은 해요. 그 좀 응원해주고 싶어서 나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 세상을 다시 어떻게든 좀 살려보려고 멱살 잡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그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사람들. 결국 그냥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저도 환경 관련해서 우리가 시위에 막 나가서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까지는 내가 못 참여했지만 그럼에도 그런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맞아요. 보이고 응원하고 좋아요 한번 누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기억에 나는 칼럼이 하나 있어가지고 소개해드리려고 가지고 와봤어요. 네. 그 김사나의 청개구리라는 한겨레 칼럼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영장류 학자예요. 그 아무튼 딱따구리라고 시즌 네. 1이었나? 네, 그때 소개했었죠. 소개했던 박규리 작가가 있는데 그 박규리 작가의 남편으로 그 책에도 몇 번 출연했던 분인데 이분이 어떻게든 생명 다양성을 지키고자 되게 애쓰시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지난 17일 칼럼에서 이 어쩌고 저쩌고의 공허한 30년이라는 글을 썼어요. 근데 여기서 그냥 환경운동, 이 어쩌고 저쩌고가 그레타 툰베리가 그 연설에서 블라블라라고 한 거를 우리나라식 말로 어쩌고 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툰베리가 한 말은 지난 30년 동안 기후위기에 대응한다고 했던 각국의 어떤 말들이 너무나 공허하고 다 그냥 블라블라한 말뿐이었다. 지금까지 한 게 뭐냐라는 말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 말로 표현해서 지금까지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결국에 행동한 게 없지 않냐. 된 게 뭐야? 네. 라면서 맨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썼어요. 2020년에 태어난 아이는 1960년에 태어난 조부모에 비해서 폭염과 같은 극단적 기후현상을 2배에서 7배가량 겪을 거다. 공허한 말은 말로 끝날지 모르지만 그 여파는 오롯이 남는다. 라고 써서 이제 칼럼을 내시더라고요. 근데 이걸 보면서 누구보다 재건하기 어렵고 누구보다 이 환경 문제가 나 혼자로는 너무나 무기력함을 느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그냥 계속해서 이런 칼럼을 내면서 위기를 알리고 우리가 정말 뭐라도 해야 된다라는 걸 자꾸 목소리를 내는 그런 의지를 가진 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이 김초엽 작가랑 좀 같은 마음으로 글을 쓰신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장 이 세계를 막 전복하고 해결하고 그럴 수 없지만 이런 목소리를 계속 만들어내는 포기하지 움직임? 않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 네. 그렇습니다. 책도 읽고 넷플릭스도 보는 일석이조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오늘은 김초엽 작가의 지구 끝의 온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미니 코너. 미니 코너. 이름 좀 정해주세요. 요즘 요즘 이거 이거 재밌지.
이거 아니잖아. 이름이 요즘 없어. 이거 뭐지? 재밌지예요 오늘은? 이번 주 뭐 봤지였나? 그치. 네, 요즘 뭐 그때 뭘 재밌게 요즘이나 봤나? 이번 주나. 네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먼저 소개를 하자면 김지은 기자 있죠. 저희가 네, 엄마 디어마더. 인터뷰로 한번 모셨었는데 한국일보에서 3도라는 인터뷰 코너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그 3도에 10월 초에 올라온 인터뷰가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흥미롭게 봐서 가지고 왔어요. 이번 기사의 주인공이 가수 박혜경 씨예요. 봤어 나도 그거. 혹시 아시나요? 아니요. 전 진짜 저한테는 우상이었던 가수거든요. 아 박혜경 네. 네. 고백, 뭐 레몬트리, 많죠. 너에게 주고 엄청 싶은 많죠. 세 세 가지. 가지. 노래방 가면 꼭 부르는 뭔가 한국에서 이런 꼭 거잖아요. 그래서 목소리가 되게 특이하셔가지고 팬분들이 술 먹은 다음날 처음 마신 물 같은 목소리. 청아하다. 청량하다. 어떻게 이런 표현을 청량해. 했지? 약간 그렇게 표현을 하신대요. 근데 요즘엔 뭐 하시나 궁금했었는데 그동안 좀 아프셨다고 하고 성대 폴립 수술을 하셔서 노래를 아예 못 하셨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플로리스트 수업을 받고 지금은 중국에서 그 꽃 관련된 사업을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이분의 삶의 태도의 변화였는데 기자가 이제 목소리, 노래 대신에 이제 꽃을 선택한 거니까 꽃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냐라고 물어요. 근데 여기서 당연히 기대한 대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꽃은 뭐 노래만큼이나 소중하다라든지 그냥 약간 저도 그런 식의 대답을 기대했는데 이분이 저는 앞으로 죽을 때까지 의미를 만들지 않으려고요. 살다 보면 사라진다고 하잖아요. 오늘 내가 잘 살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해요. 너무 훌륭하게 행복하게 살려는 강박이 강해요. 의미를 애써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야 인생이 완벽해지는 건 아닌데 그냥 꽃은 보면 예쁘잖아요. 그죠? 마음이 밝아져서 좋죠. 예전에는 훌륭한 가수가 돼야지, 가수가 돼서 사랑받고 성공해야지 라고 하면서 이를 악물고 살았거든요. 그렇게 애쓰며 살았으니까 이제 나한테 잘해주면서 살려고 해요. 라고 말을 하네요. 명쾌하네요. 근데 이게 지난주에 저희가 다뤘던 것과 너무 상반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의미를. 그러니까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때가, 부여해야만 되는 또 때가 있겠죠. 그런가 하면은 반면에 박혜경 씨는 의미를 두지 않아도 그냥 오늘을 잘 살아내면 그걸로써 이제 되는 거다라고 하는 말이 되게 저는 이 위안이 따뜻하게 되네요. 느껴졌거든요. 절묘한 밸런싱. 와 진짜. 네, 그래서 한 번쯤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박혜경이라는 찾아보십시오. 가수를 궁금해하신 분이라면. 네. 저는 되게 가벼워지네. 저는 셜록 보고 있거든요. 드디어? 재밌죠? 왜? 아니 예전에 그동안 안 봤어요. 봤어? 저는 다 봤는데 남편이 본 적이 없대요. 아. 영업하면서 또 같이 봐주는 게 대박. 제맛이잖아요. 봐야지. 다시 제가 볼수 그런 있어. 이유로 본 드라마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다시 본 드라마가. 근데 다시 보는데 더 웃긴 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맞아. 제가 이거 기억난다. 맞아. 이래서 어떻게 됐었지?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뒤에 가니까. 저도 속은 거예요. 2번 속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되게 편하더라고요. 기억이 나면 봐. 스포당하지 않은 채로 또 보고 있고. 근데 재밌는 건 이 드라마가 BBC에서 네네. 제작한 드라마잖아요. 요런 정도 밀도를 가지고 이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게 어떻게 공영방송에서 이런 게 가능한가? 나올까. 정말 다시 한번 생각했고, 제가 그거 하고 요새 연습해요. 셜록처럼. 이마에 보면 무슨 자국이 오늘 점심 있어서, 뭐 먹었지? 쟤는 오늘 뭐 이렇게 화장실에 전구가 안 들어왔고 뭐 점심에 뭘 먹었고 쟤는 지금 무슨 상태고 막 이걸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안 되지. 정말 재밌게 보고 있는데 네. 셜록 한편으로 보십시오. 네. 또 그런 생각도 들어. 이게 원작이 훌륭하니까 리메이크 완전 새로운 시대적인 해석 또 이제 정치적인 해석을 넣어서 새롭게 만들었는데도 역시나 훌륭한 작품이 되는 걸 보면서 재밌죠. 훌륭한 원작은 역시 셜록 좋습니다. 네. 가끔 안 보신 분 혹시 봐줘야겠네. 꼭 잊고 봐주세요. 있었는데 생각나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네, 넷플릭스에서 요새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방송 어떻게 들으셨는지 또 요즘 보고 계신 건 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도 함께 보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에피소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